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한없이 뜨거울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갑자기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풀어줬고 가계부채 폭증을 했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당장 연말까지 몇 조 원을 줄이라는 특명이 떨어졌고 이제 정책성 대출마저 조이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당장 4,800만 원 한도도 줄어버렸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A씨, 정책 대출의 대표 상품 디딤돌 대출 받아서 잔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한도가 4,8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당장 빵꾸 나는 돈, 은행도 문을 닫았는데 무슨 수로 구하죠? 그러니 다들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부자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뛰어왔던 시장입니다.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잔금 전부 다 대출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대출이 아니라면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축 로또라는 말에 다 일단 분양을 받았는데 한도는 축소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니까 이 사단이 났습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돈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잔금 대출 막힐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당장 3억 어디서 구해야 하나 둔촌주공 입주자들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중은행권 연말까지 대출 총량 규제에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나간 대출도 회수해야 할 정도로 입장이 난처하니 소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최근에 잔금대출 결정을 했지만 3천억 한도 12,000세대의 니즈를 채워주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틈을 타서 이금융권 대출 많이 했죠.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이런데 잔금대출 실행을 했고 가계부채 규모 지금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하는데 이금융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규제책도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 환경은 극도로 안 좋습니다. 예견된 사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대출의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시장 살리겠다고 부동산 붐을 위해서 다시 무리해서 대출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시장에 불지피기를 했지만 정부 세수 부족에 도시기금 을 털었을 정도로 체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제 정책 대출마저 줄이는 결정을 했어요. 금융권 또한 이미 나간 대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니 시장 분양 로또라는 말만 믿고 계약금 이거 꼴랑 조금 갖고 있었던 사람들 청약해놓은 집들에 대한 대금 마련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대출은 막히고 한도도 줄어들고 돈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상황 자연스럽게 뒀으면 대출 그냥 줄어들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정책 대출을 시작으로 대출을 장려한 결과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이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정책 대출이 원흉이 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이죠.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격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돈 빌려서라도 집 사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게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어요. 줄고 있던 가계대출 다시 급증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소득 기준도 없고 비싼 집에도 적용을 하면서 진입 문턱을 낮췄고 이 자금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뛰어든 사람들 늘어났고 그만큼 대출은 급증을 했어요. 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도 출시를 했죠. 원금보다 이자가 2배나 되고 갚는 기간 30에 빌리면 80까지 갚아야 할 만큼 금융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도 한 달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이런 상품을 권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유도했습니다. 50년 만기 60대에서도 받았고 결국 1년 만에 퇴출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 대출을 끌어들여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PF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부채를 가계의 부채로 전이시키는 작업, 정책 대출을 고리 삼아 이루어냈습니다. 정책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했고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거래가 살아나고 집값도 올라가는 현상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아파트 가격 지수 올라가죠. 돈을 쉽게 빌려서 시장에 참여하게 하니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는 상황 벌어졌습니다.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시즌2를 시행을 했습니다. 집값 하락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이런 언론 기사들 도배를 했고 분양가 끊임없이 올라갔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사 망할까봐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언론의 플레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부양책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막가파식 집값 부양책 과거에도 했는데 똑같이 답습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상승세로 전환된 거 척하면 척, 빚내서 집 사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부양책과 일치합니다.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장려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 풀어서 집값 부양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그래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폭증되던 시기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금리 올라가고 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은 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시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대출을 확대하니까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거래량 또한 같은 패턴을 보이죠. 저금리의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만큼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것, 집이 부족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게 거짓말인 게 여실히 드러난 시장입니다. 집값의 상승, 결국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수요,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면 늘어나고 아니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현상 벌어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공급대책 발표에도 무용지물이었죠. 특히나 문정부 때 발표된 공급대책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유유지 개발 3기 신도시 토지 수용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지만 실제 아직 공급으로 된 거 없습니다. 근데 가격 떨어졌죠?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조정됐습니다. 공급이 더 늘어나서 집값이 조정된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고금리의 대출 규제로 집값은 조정됐어요.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 공급이 돼서 올랐나요? 아니죠. 윤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 둔촌주공 구하기로 대변되는 빚내서 집사라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급 부족, 허황된 이야기였어요. 다시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공급 대책 부랴부랴 발표했죠. 집값 다시 오르는 이유, PF 시장 등 문제가 생겨서 공급 바로바로 안 되니까 공급난이 생길 거고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집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빚내서 뛰어든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공급난이 예상된다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서초에 2만 가구, 경기도 일부에 3만 가구 해가지고 신규 주택 공급 5만 호 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의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를 한 거죠. 딱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26년도에 지구 지정하고 29년에 첫 분양하고 31년도에 첫 입주를 목표로 이런 공급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먼 얘기죠. 이런 공급대책이 발표됐어도 별 관심 없죠.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지금 당장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린벨트 이런 데 땅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토지 보상금 퍼줘가면서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투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할지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도 다 발표를 했는데 LH가 적자 쌓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임대주택 지으면 한 호당 손실이 1억 1천만 원인데 이거 LH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동안 이게 가능했던 이유 LH가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 시행사들한테 땅 팔아가지고 번 돈과 임대주택으로 나는 손실 기리가에 해가지고 그냥 유지가 됐던 건데 지금 LH 사정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판매한 땅들에 대한 대금 연체되고 있어가지고 적자 쌓이고 있고 안 팔린 땅도 2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LH의 자금 사정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뭐 하는데 비용 생각 안 하고 일단 시장을 띄우기 위한 부양책 발표가 됐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시장을 자극했지만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벨트 풀고 보상금을 풀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이거 진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유동성을 풀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나마 풀 돈도 없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기금에 손대는 상황에서 뭔 돈으로 이걸 부양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급 부족이 아니라 결국 대출로 이끌어온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력이 다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벌써 수도권 외곽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 서울의 일부 집값 반등하는데 그 여력은 다 쓰였고 영끌이 들어간 지역들, 언론이 선동했던 지역들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 호재, GTX 호재, 화성, 동탄, 고덕, 평택 뭐 이런 데죠. 역세권 입지에 미분양이 났죠. 힐스테이트 평택역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경쟁률 0.8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미달이 났어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죠. 원주민들 입장에선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외부 수요 투자자들 몰려와가지고 집값 띄워놨지만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죠. 그러니 미분양이 났습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가격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진하고 공장 셧다운 소식까지 들리면서 고덕 신도시 이런데 가격 쭉쭉 빠지고 있죠. 올해 평택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다 미달 났습니다. 고덕 자연앤자이, GTX 호재, 삼성전자 호재만 넘쳐나는 곳이다. 언론에서 떠들어댔고 영끌들 수업 들어가면서 여기 가서 집 샀죠. 8, 9억 해도 더 오른다. 꼭지에 집을 샀는데 지금 5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동탄도 영향권하에 있죠. GTX 호재, 동탄 20억 클럽 이런 얘기 했고 최고 14억 가까이 찍었던 아파트 최근 10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거래 많지 않아요. 매물 최고 가격 15억에 나와 있죠.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릴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15억에 내놓고 있지만 최저 10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억대에 내놓은 사람들 자기 원금 이미 다 까먹고 전세금이라도 돌려주고 뭐 하려면 털 수밖에 없죠. 매물은 쌓여 있고 가격은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로도 막을 수 없는 하락세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반등 찰나처럼 지나가고 가격은 속절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죠. 제가 인천 관련해서 분양할 때마다 로또라고 언론에서 나올 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이 많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불가능한데도 가격 오른다며 사람들 뛰어들었습니다. 대출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았던 지역, 그러면서 분양을 늦게 하면 할수록 분양가는 계속 올려왔던 지역,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이죠. 인천 같은 경우 정책 대출의 확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여기가 12억인데 8억에 분양하는 거니까 싸다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을 분양했습니다. 근데 12억을 호가한다던 그 집 지금 6억 8천에 팔리고 있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이 가격에 기대서 싼 분양가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 쌓여 있는 곳이 송도인데 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영향 하나도 없죠. 8억 원대 분양가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로또라고 했습니다. 21년도 기사인데 이제 입주를 했죠. 로또라고 했는데 분양가 수준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요.
10억, 20억 클럽, 부동산의 수많은 클럽을 운운하면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 수십억 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기사들 난무했던 시절 있었습니다. 청라 10억 클럽 이야기 됐던 기사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더샵 레이크파크 10억을 넘어서 11억이 됐다.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시장이었는데 사람들 혹할만 하죠. 청라 호수공원 앞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10억 클럽에 가입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11억을 찍었다. 이런 얘기에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사는 현상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9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로또라고 얘기하면서 영끌에서 들어간 10억 클럽, 매물은 쌓이고 가뭄에 콩나듯 거래되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12억 찍었다던 아파트 7억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매물 쌓여 있는데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에 10억에도 내놓고 있지만 7억대는 돼야 겨우 팔립니다. 수년간 분양 물량이 많았던 인천, 송도, 검단 이런 데죠. 검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김포랑 붙어 있는데 김포 9호선 연장 호재 온갖 얘기하면서 검단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하면서 수많은 분양 물량이 있었던 시장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영끌들이 갭 끼고 대출받고 그 물량을 받아줬던 게 팩트죠. 근데 그들이 꿈꾸던 수십억 클럽은 사라진 지 오래고 원금은 이미 까먹은 지 오래고 가격은 반토막이 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송도자이 6천억 PF 성사가 됐는데 GS랑 제일이 같이 짓는 거죠. 자이 풍경채. 사업비 6천억에 대한 본 PF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GTX 비노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대로 분양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PF 준공 예정 시점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조달한 자금 공사비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조건 예전에는 책임 준공 약정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PF 책임 준공 약정에 채무상환 책임까지 시공사가 집니다. 또 PF에 참여한 기관들 우선순위 모두 동순위입니다. 후순위로 들어갔다가 뒤일 거 뻔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자금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대출을 같은 순위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PF가 성사가 됐어요. 또 분양이 안 되면 이거 다 건설사가 떠안기로 했죠. 미분양 물건을 100% 사드리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돈 구할 길이 없으니 돈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단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GS건설처럼 큰 회사도 돈 못 갚으면 대물 인수하겠다라는 조건까지 달아야 겨우겨우 돈을 구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미분양이 나면 인수규모 2조 7천억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죠. 3천 가구가 넘는 물량 분양해야 되는데 이들 사업의 이익을 거두려면 분양가 8억 중반 정도에 분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보여준 송도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돈을 원하는 곳은 많지만 빌려줄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그에 대한 책임, 건설사가 지는 조건 이런 조건까지 달려 있습니다. PF 시장 좋아지려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 충분히 수요할 수 있을 만큼 가게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계대출 안 줄이면 페널티 줄 테니까 자발적으로 줄여라 해가지고 1금융권 대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2금융권 틈새라고 하면서 또 돈 빌려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제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출 조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대출도 너무 많고 그래서 대출을
대출을 상환받아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인데 지금 PF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PF 시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싼 대출 풀로 받아왔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축소가 이야기하는 것,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을 다 살릴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고 지금 최소한의 지원만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12억 간다던 기존 아파트 5, 6억대까지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태의 송도인데 근데 아직도 분양 예정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들 그나마 분양 가능했던 이유 정책대출과 같은 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는 그래도 은행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는데 기존 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유지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의 PF 사업들 미래가 있나요? 그러니 여기에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들, 시공사의 책임준공은 물론이고 매입 약정까지 받아내고서야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거 이제 착공하면서 분양한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방의 부동산 시장 이미 무너진 지 오래죠. 대구 미분양 쌓여 있고 지방의 건설사들 하루에 하나씩 문 닫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 대출마저 조이는 상황이 왔으니 시장의 앞날 굉장히 캄캄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 막히죠. 또 대출을 해줘도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그 지역의 수요와 상관없이 일단 비싸게 공급하면 돈 벌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과수요됐던 그 지역들 집값의 떨어지는 속도를 더 가속화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결과 얻은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뻔히 사업성을 이뤄낼 수 없는 PF에 대한 보증 서주면서 정부의 체력 약해졌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는 집주인들 전세금 못 돌려주는 거 대신 갚아주느라 체력을 소진시켰습니다. 또 고금리의 상황, 디레버리징을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고 금리 낮추고 정책대출 해주면서 이자 보존해주느라 체력을 잃었습니다. 결과는 아파트 가격 가뜩이나 높은데 떨어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빚쟁이는 속출했고 영끌도 모자라서 이제 똘똘한 한 채 고가의 주택에 초영끌이 등장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민들도 돈이 없고 중산층, 전문직, 돈 많이 번다는 사람들조차 대출의 무게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니 내수가 부진하고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 그런 결과 무분별한 대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둔촌주공 PF 막혔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 누군가 수분양을 받아줘야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 수분양 받은 사람들 돈이 없는데 돈 빌려줄 거라고 믿고 받았습니다. 당장 3억 어디서 구하죠? 못 구합니다. 8사짜리 분양가 12억, 13억, 20%만 계산해도 3억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이런 것까지 막으려면 7, 8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출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인데 너무 많이 대출해줘서 이걸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진 시장입니다. 농협에서 일부 대출해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마감이 됐죠. 1금융권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부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집단대 실행을 했는데 금융당국 이 문제 시정하기 위해서 2금융권 당장 소집시켰습니다. 대출 못 받으면 잔금 못 치를 판이니 대출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결국 끝물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마냥 해줄 것만 같았던 정책 대출, 이마저도 조이고 있는 시장이고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 총량 규제라고 해서 당장 수조 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니 대출이 안 되고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둔촌마저도 이 지경인데 대출이 필요한 다른 곳들은
무슨 수로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고 쏟아놨던 물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거 정책 대출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책 대출의 한도를 줄여도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대출의 한도를 줄인 이유, 이걸 보면 정부가 처한 입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금액을 줄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더 이상 부양할 체력이 없다는 걸 공표했습니다. 고갈된 체력을 실토한 것과 같은데, 이런데도 내년에 55조 정책 대출이 풀린다. 또 은행들 지금 한도는 없지만 내년 초만 되면 다시 한도를 마구마구 풀어서 대출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도 사람들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어디서 돈이 나죠? 내년에는 세수가 쏟아지나요? 경기도 안 좋고 세금 감면해주고 여기저기 지원해주느라 빵꾸난 재정 탓에 외평기금, 도시보증기금 이런 것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부, 내년에 약속한 정책 대출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준다고 해서 이미 있는 빚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유동성, 결국 집을 팔아서 마련하는 자금, 그리고 대출입니다. 근데 마중물이 말라버렸으니 이제 갈아타기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갈아타기 등을 통해서 강남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을 때 평균 거래 금액 올라갔지만 마중물이 말라버리면서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또한 마찬가지죠. 작년 올해 신규 대출의 73%가 정책 대출의 영향이라고 했는데 그에 힘입어서 거래량이 살아났었습니다. 그치만 자금이 말라버리고 대출의 문이 닫히니 거래 또한 급속도로 쪼그라들었어요. 거래량이 사라지고 거래의 주체 또한 정책 대출이 마중물이 됐던 10대의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순환이 끊어지는 상황 왔습니다. 이런 상황 내년이 된다고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